네, 지금부터는 투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스 세계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6시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벌써 투표하고 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표, 또 본투표 4월 15일도 마찬가지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는데 혹시 좀 바뀌는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연결해서 도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승호 공보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떻게 사전투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국에 3,500여 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7시 기준 사전투표율이 0.41%로 나오네요. 작년은 0.2%였다면서요. 예. 지금 처음이라 네.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예전 수준이건 예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이제 4월 10일 날 본투표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의식해서 왜냐하면 이때는 투표장에 더 많은 사람이 갈 테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본투표를 피해서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예측도 있던데요.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 사전투표는 그 투표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미리 투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된 제도인데 글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 또 생각이라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전투표를 하러 갈 때도 마스크는 꼭 쓰고 가야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마스크를 꼭 쓰고 오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이제 많이 모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 나이 안전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산 예방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쓰고 오시기를 꼭 당부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가면 비닐 장갑은 주는 거고요,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시면은 발열 체크를 먼저 합니다. 발열 체크를 해서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으신 경우에 저희가 손소독제를 준비해서 손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준비해둔 그 비닐 장갑, 비닐 위생 장갑을 끼시고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마스크를 안 가져가신 분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마스크 지급도 되나요? 그렇게 안 되고요. 그 마스크를 안 쓰고 오신다고 해도 이제 투표를 못하게 하실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거 공보하고 투표하는 보내드릴 때에도 국민행동 안전수칙을 좀 보내드렸는데 거기에도 좀 마스크를 꼭 쓰고 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4월 15일 본투표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적용되는 것이죠?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이제 신분증, 마스크하고 이제 신분증 지참을 해서 오시면 되는데 그 신분증은 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그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공서나 그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필참해야 되는 게 신분증과 마스크 이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관심사는 확진자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들 아니겠습니까? 4월 15일 본투표까지 포함을 해서 이분들은 지금 투표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제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거소투표 저희가 신고를 예전에 안내를 드렸는데 그 거소투표 신고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투표용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투표를 해서 우편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신고 기간 이후에 이제 확진을 받아서 거소투표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8개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그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선거일에 4월 15일에 자가격리 중이신 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이 그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는 투표소에 나오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현재 그 자가격리자가 외출하는 경우에 그 감염병 예방법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관계당국의 격리 해제 조치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자가격리자분들과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그 다각도로 안전 대책은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께서 이제 명확히 이제 말씀을 안 주시는 건 아직은 이제 최종 확정 관계 당국들이 협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자가 격리자 같은 일시적으로 어떤 그 통행 그 해제를 해주고 그래서 본투표 가는데 6시 직전에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투표가 끝나고 6시 이후에 어떤 자가 격리자들이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먼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이렇다라는 보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해드려도 되는 거죠, 팀장님? 네. 어찌됐든 뭐 국회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 건강권과 네. 그 참정권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그러면 지금 자가 격리자의 사전 투표 참여는 그럼 어렵다고 봐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해제를 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4월 15일 본투표 날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해제 그 선언은 없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그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제 그 지역구 후보에 대한 어떤 기표 말고 정당 투표 있잖아요. 투표용지 길이가 48cm라면서요. 예, 48.1cm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럼 몇 번 접어야 되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 몇 번 접으셔라 어떻게 접어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께서는 마음대로 접어도 보이지 되는 않게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잘 접어서 이렇게 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어떤 보도 보니까 이전에는 2번 접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3번 접어야 되는데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런 뭐 2번, 3번 이런 거 없는 거죠 규정이? 예,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접으면 된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표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게 잘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근데 이제 본투표 같은 경우 혹시 좀 투표 시간이 늘어날까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선 사람과 뒷사람의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팀장님.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m 이상 이렇게 대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서주시면 되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투표하기 위해서 줄을 설 때 그 줄이 길어지는 것이지 기표소에 갈 때 또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또 소요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반드시 지금 저희가 들어야 되는 게 본의 아니게 선거법 위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증샷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 인증샷 많이 찍으시는데요. 그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찍고 싶으신 분은 그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전에는 그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뭐 엄지나 V 표시를 해서 SNS에 게시하는 것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행위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거 이거는 위반이니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꼭 여쭤볼 게 있는데요, 팀장님. 저희도 개표 방송 준비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 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수개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전자 개표가 아니라. 그럼 수개표가 되면은 그 대충의 어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혹시 선관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뭐 모의 시험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 비례대표 투표용지 같은 게 길이가 좀 길어져서 저희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해봐야 알겠지만은 한 다음 날 늦게나 아침은 돼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다음 날 아침입니까? 다음 날 늦게입니까? 다음 날 아침은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날 아침. 이게 이제 지역별로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 국회에서 그 최종 의석 배분을 위해서는 모든 선거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려면 오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최대한 신속하게 개표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그 개표는 신속성보다는 그 정확성이 중요한 그 법정 사무.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대략적인 윤곽은 다음 날 아침쯤에 나오겠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전이나 오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좀 투표는 좀 높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선관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동안 저희 국민들께서
국가적 위기 시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그 저력을 보여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승호 공보팀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